모든 추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숨겨진 조건을 찾는 것. 두 번째로 이 모든 조건을 활용해도 딱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14년도 법학적성시험 추리 영역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작년 하반기 SK 인적성과 G셋 인적성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SK는 정말 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나왔고 G셋에서는 조금 변형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건에서 먼저 세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A는 D와 E에 우세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숨겨진 조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B는 F에게 우세하고 C는 마찬가지로 F에게 우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두 명씩에게만 우세할 수 있는데 A는 이미 D와 E에게 우세하므로 B와 C가 F에게 우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딱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딱 정해졌지만 B가 F 이외에 누구에게 우세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딱 정해진 상황을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정해진 상황이지만 B가 F와 D, C가 F와 E 이렇게 될 수도 있고 B가 F와 E, C가 F와 D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 C는 E에게 우세하다. 첫 번째 상황에선 맞지만 두 번째 상황에선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획은 무조건 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니은 F는 B와 C에게 열쇠이다. F는 1번 상황, 2번 상황 모두 B와 C에게 열쇠입니다. 따라서 항상 옳은 답입니다. 디귿 B가 E에게 우세하다면 C는 D에게 우세하다. 만약 B가 E에게 우세하다면 C는 D에게 우세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선지는 두 개인 상황에서 상황을 하나로 축소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B가 E에게 우세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인 5번이 됩니다. 이러한 논리가 추리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한번 실제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출근 순서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첫 번째 조건에 따르면 A가 첫 번째로 출근하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 보면 세 번째로 출근한 것은 회계팀.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C는 회계팀이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사용한 조건은 바로바로 눈에 띄도록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된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미 사용한 조건을 계속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조건은 바로 중간에 쭉 줄을 그음으로써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팀은 두 번째로 출근하였다. 이게 여기 조건에서 주어진 딱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상황을 조금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D가 지원팀보다 먼저 출근하였기 때문에 지원팀은 첫 번째로 출근할 수 없고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팀의 출근 순서를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원팀이 네 번째로 출근한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두 번째 출근은 D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일단 확정된 조건을 적겠습니다. 실제 문제 푸실 때는 빠르게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획, 회계 이런 식으로 초성만 쓰는 것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게 확정된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번, 2번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보기입니다. B가 지원팀이고 네 번째로 2번 보기 보겠습니다. D가 재무팀이라면 첫 번째 상황은 D가 기획팀이니까 두 번째 상황이네요. 재무팀이 들어갈 자리는 여기 네 번째 출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D가 재무팀이라면 네 번째로 출근한다. 2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3번 D가 재무팀이라면 마찬가지로 2번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황이네요. 여기가 재무라면 남은 팀, 영업팀은 A.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4번 A가 재무팀이라면 D는 항상 영업팀이다. 이 첫 번째 상황에서도 A가 재무팀이 될 수 있고 두 번째 상황에서도 A가 재무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에 보겠습니다. A가 재무라면 D는 항상 영업팀이다. A가 재무여도 D는 기획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 따르면은 4번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한번 두 번째 상황의 경우 보겠습니다. A가 재무팀이라면 D의 위치는 근데 기획팀에도 올 수 있고 네 번째로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영업팀. 이 두 번째 상황에서도 A가 재무팀일 때 D가 영업팀인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보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B가 기획팀이라면 이 첫 번째 상황에서는 D가 기획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 두 번째 상황이겠네요. B가 기획팀이라면 D는 네 번째 출근으로 정해졌으니 남은 E가 다섯 번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E는 지원팀이다. 이것도 맞는 보기였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렬 순서를 기준으로 숫자를 적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A 2대, B 2대, C 1대, D 1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인해 A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쓰려고 하니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사실 이러한 추리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때 해야 하는 방법은 모든 경우를 쓰면은 문제는 맞출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로 보기로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가 네 번째일 때 B가 네 번째라면 D는 다섯 번째 혹은 여섯 번째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A의 경우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오더라도 세 번째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는 무조건 두 번째여야 합니다. 혹시나 B, A, D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 뒤에 있는 A 옆에는 C가 올 수 없기 때문에 C는 항상 두 번째에 와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2번 보기 보겠습니다. 일단 A가 첫 번째에 오는 것은 고정 조건이고 C는 세 번째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한번 C를 세 번째에 넣어놓고 문제를 풀면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C가 세 번째에 왔기 때문에 A가 옆에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못 붙고 여기에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B가 이렇게 온다면 이 2번 보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2번 보기에서 말하는 것은 경우가 있다 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가능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으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A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한번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A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한번 C를 이쪽에 위치시키고 B, B,
D 이렇게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이렇게 경우가 있다라는 문제는 직접 해보면서 상황을 만드는 연습을 하신다면 정말 쉽고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번 보기입니다. B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D는 6번째이다 라고 풀려는 순간 5번째 보기를 보니 A와 B는 항상 붙어 있어야 한다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든 이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면은 A와 B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볼 것도 없이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직접 하나씩 적용하다 보면은 점점 보기가 내려갈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